사주익히.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엊그제 저희 사무실에 물난리가 나서 촬영이 조금 늦었네요. 화면상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바닥이 개판입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죠? 5장 상이 뭔가요는 6장 이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학적인 사고를 배워보는 장이에요. 우리는 동양인이지만 동시에 현대인이기도 해서 서양적인 사고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역학을 이해하시려면 중세 이전의 동양적인 사고를 머릿속에 탑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구본 돌리기 아직 안 끝났어요. 5장 후반부터 다시 사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인 그래프를 봅시다. 이 그래프에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양이고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음입니다. 역학의 용어들은 대개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글자는 음양을 나타내곤 하는데요. 어떤 단어는 양음순으로 쓰고 어떤 단어는 음양순으로 씁니다. 음양에 대한 감을 잡기 전까지는 어느 글자가 양이고 어느 글자가 음인지 구분하기 힘든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단어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역학에서는 왜 음양을 음양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할 때는 갑이 양목이고 을이 음목이잖아요. 그럼 한 오행 내에서 양이 먼저 있고 음이 나중에 있는 거죠. 천간이 양음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음양이 아니라 양음이라고 불러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만약 지금 제 질문에 혹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서양식 사고에 물들어 계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셔야 역학이 쉬워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오행 내에서 양이 먼저 시작하냐 음이 먼저 시작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은 서양식에 가깝고요. 동양에서는 시작과 끝을 종시라고 표현합니다. 시작과 끝은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걸 선분적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직선은 무한히 길고 곧은 선이고요. 선분은 그 직선을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나눈 이 부분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종시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반복되는 거는 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계절이 도는 것처럼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직선 위에다가 무한히 많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길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원 위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딱 한 번만 쓰면 끝나잖아요. 역학이 둥글다는 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역학에서 음양순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순환 반복성을 우선해서 나타내는 경우고 역학에서 양음순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순서를 우선해서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음양이라는 말 자체가 종시처럼 끝없는 순환 반복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음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은데요. 본문에서는 변화와 형상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변화는 앞글자가 양이고 뒷글자가 음이고요. 형상은 반대로 앞글자가 음이고 뒷글자가 양입니다. 각각의 단어에 음양을 붙여서 나타내면은 양변 음화가 되고요. 음형 양상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음양을 빼고 두 단어를 합치면은 형변상화가 되겠죠. 동양에서는 어떤 사물이 변화하는 양상을 두 단계로 나눠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래 형상을 잃고 두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형상을 갖추는 걸로요. 자, 그래프의 저점이 음형이고 고점이 양상이고 여기 올라가는 이 과정이 양변이고 여기 내려가는 과정이 음화죠. 정리하자면 음형에서 양변이 일어나서 양상이 되고요. 다시 양상에서 음화가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음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양은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음양이 변화하는 양상을 영화 트랜스포머에 비유하면은 거기 노란색 스포츠카 범블비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범블비의 자동차 형태가 여기 첫 번째 저점에 있는 음형이고요. 범블비가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할 때 자기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죠. 자동차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 어떤 그 상태가 되는 게 여기 첫 번째 고점인 양상이고 그 상태에서 로봇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여기 음화에 해당되고 다시 새로운 음형 이 두 번째 저점이 범블비의 로봇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로봇에서 다시 자동차로 변신을 하려면은 다시 로봇의 형태를 잃어야겠죠.
여긴 지금 형태가 없는 거고 상입니다. 위쪽은 상이고 아래쪽이 다 형인데 로봇의 형태를 잃은 다음에 다시 자동차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변화를 변과 화로 두 단계로 나눠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보통 다른 강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 초반부터 강조했던 게 뭐죠? 현실에서 음향을 활용하는 거죠. 학생이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선생이 제대로 가르친 거잖아요. 저는 쓸데없는 거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학의 역사 이런 건 대학에서 시간 때우려고 넣는 과목이고 그거 배운다고 사주를 더 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역학의 역사 같은 거는 학생이 역학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는 겁니다. 역학을 사랑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가 억지로 역학의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죠. 한 학문의 역사를 공부한다고 뭐 수능 점수가 오릅니까? 아니면 인생을 더 잘 살게 됩니까?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선생인 저한테도 이익이 없고 학생한테도 이익이 없으니 수업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럼 이 그래프는 배우면 어디다 쓰는 거냐? 천간의 해석이 이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양간과 음간은 현재 형태에서 다음 형태로 넘어가기까지의 두 단계의 과정인데요. 양간이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양간 갑병무경임의 공통 해석이 능동성인 것이고요. 음간이 중간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머지 절반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음간 을정기 신계의 해석이 피동성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목이라고 하면 목이 간목으로 먼저 자신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을목으로 새로운 형태를 완성해서 여기가 화가 되는 거죠. 화도 똑같이 병화로 자신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정화로 새로운 형태를 완성해서 여기가 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토에서 이렇게 둥글게 돌아서 금수 해서 여기 바깥쪽이 임수고 임수로 수의 형태를 읽고 개수로 새로운 형태를 완성을 해가지고 다시 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양간만 있는 사람들은 일을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를 못한다고 하는 거고, 사주에 이렇게 음간만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스타트를 끊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행동하거나 변화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주에 양간만 있는 사람은 마무리를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음간만 있는 사람은 시작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내 사주에 없는 글자처럼 행동하려는 것은 자신의 천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자기 사주대로일 때가 가장 편해요. 그렇지만 사주를 거스른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요즘 유행하는 걸로 예시를 들자면 제가 MBTI가 INTP거든요. 그 중에서 T가 이해는 잘하는데 공감은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T의 반대인 F는 공감은 잘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화가 잘 된 T들이 공감 멘트를 외워서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로? 괜찮아? 근데 지금 여기 영혼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F들한테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T들은 이런 무의미한 공감 시간 동안에 그냥 불행합니다. 그 공감할 시간에 문제 해결을 해야죠. 뭔 공감입니까? 지금 딱 봐도 멀쩡해 보이는데. T들은 이렇게 행복을 약간 포기하고 공감을 함으로써 F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MBTI는 살다 보면 계속 변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천성을 거스르는 건 아니지만 자기 성격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잖아요. 사람은 늘 편함을 추구하는데 굳이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지금 잠깐 불편을 감수하면 더 오랫동안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파이어족 분들도 젊을 때 열심히 미친 듯이 일해서 일찍 은퇴하고 중년부터 우아하게 살려는 거잖아요. MBTI의 T들이 잠깐 불편을 감수하는 것과
파이어족들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사주의 음간과 양간의 조화가 깨진 사람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도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짝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주에 간목만 잔뜩 있고 을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 간목으로 뭘 할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 간목으로 사랑을 해도 되고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조금 낯간지러우니까 제가 그냥 일로 예시를 들게요. 자, 간목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판은 잘 벌리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실속은 하나도 못 챙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주에 을목만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실속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의 수익이 났으니까 그거를 둘이서 나눠 갖고요. 보통 간목과 을목을 서로 겁제 관계라고 하면서 서로 재물을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쁘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협업한 대가로 둘이서 나눠 갖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겁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둘이서 협업을 안 했으면 수익 자체가 발생을 안 했어요. 이때 간목만 있는 사람이 협업을 할 때 상대방한테 을목이 얼만큼 있어야 돼요? 나한테 간목이 있는 만큼 상대방한테 을목이 있으면은 이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나랑 치우친 정도가 살짝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살짝 맞추는 거죠. 애초에 성격이 한참 어긋나 있는 사람 둘을 붙여다 놓고 둘이 맞춰라 하면은 그거는 힘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뭐 딱 맞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는 사람 둘을 붙여 놓고 둘이 서로 맞춰봐라 하면은 조금만 맞춰도 되니까 쉽게 맞춰지는 거고요. 우리 결혼할 때 궁합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야 쉽게 이혼하지만 옛날에는 이혼이 굉장히 큰 흠이었죠.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는 거고 웬만하면 이혼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잘 살려면 서로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궁합은 상생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서로 길을 살려주는 상생궁합이면 서로 싸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길을 죽이는 상극궁합이면 싸울 때마다 이혼의 위기가 자꾸 찾아오겠죠? 사과는 안 하고 계속 기만 누르니까요. 그런 상극궁합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관계에서 좋은 거고요. 또 친구 관계에서도 상극궁합이 상당히 괜찮아요. 친구 관계에서 너무 서로 공격을 안 하고 얌전하게 예의 차리면서 놀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사주 내에서 오행이 양간만 있거나 음간만 있어서 치우친 사람들이 자신의 사주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내 사주에 저항해서 스스로 음양을 완성하는 것이나 내 사주에 없는 음양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짝을 지어서 음양을 완성하는 것이나 둘 다 사주를 본 다음에나 취할 수 있는 전략이죠. 물론 자기 사주를 보지 않고도 자기 객관화가 철저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채워줄 파트너를 찾기 마련인데요. 이런 건 굳이 사주가 아니더라도 MBTI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출시하려는 회사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회의 참석자가 전부 I예요. 그럼 아이디어 회의가 우중충해질 거 아니에요. 회의에는 반드시 음적인 성향인 INFP와 양적인 성향인 ESTJ가 다 하나씩은 포함되도록 회의 참석자를 구성하면 좋겠죠? 그러나 명리학이 철저한 자기 객관화나 MBTI보다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운세를 미리 보고, 즉 내 성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일정에 따라 미리 인생 계획을 세워둘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객관화를 아무리 잘해도 자기 성격이 바뀌기 전부터 미리 준비한 사람보다 반응이 빠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운세를 미리 보고 준비한 사람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주를 보지 않은 이상 자기 객관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MBTI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는 자기가 그 질문지에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인데 사람들은 나를 뭐 INTP로 생각을 안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노력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양적인 사람인데 양적인 역량만 더 키워요. 혹은 음적인 사람인데
음적인 역량만 계속 키워요. 그러면서 협업은 안 하고 혼자 일할 생각을 해요. 그러고 계신 분들께는 미안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완성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성과도 내실 수가 없습니다. 범블비가 자동차 형태에서 로봇 형태로 변신할 때 그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양간만 있는 사람은 이 중간 상태,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로봇 만화나 파워레인저 같은 특전대물 보면은 악당들이 변신하거나 합체할 때는 절대 공격 안 하죠? 근데 가끔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때 공격당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막 로봇 다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음간들은 로봇 형태로 변신해서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변신하는 양적인 기능이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자동차 형태에 머물면서 빨빨거리다가 이제 뭐 디셉티콘한테 공격을 받던가 그런 식으로 망하는 거고, 또 반대로 로봇 형태로 머물고 있다가 다시 자동차로 변신을 해서 뭐 출동을 해야 된다거나 도주를 해야 될 상황인데 로봇 형태로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은 또 너무 늦잖아요. 음감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이 늦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양간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죠. 비록 완성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적응하면서 변화해 나가잖아요. 반대로 시대가 정체되어 있는 농경사회 같은 곳에서는 음간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 되니까요. 괜히 양간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일들 이것저것 벌려보다가 망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망하는 거고, 또 반대로 동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양적인 사람이 또 양적인 사람을 파트너로 삼았어요. 양적인 사람 둘이서 판을 벌리니까 판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근데 마무리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사기꾼 취급받다가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음적인 사람이 또 음적인 사람을 파트너로 삼았어요. 그럼 보통 사업장은 차렸는데 제대로 된 일은 벌려보지도 못하고 월세만 까먹다가 조용히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랑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십신으로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겁재는 나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잔뜩 뭉쳐서 창업하면 그 회사 망하죠. 누구는 개발하고 누구는 영업하고 누구는 운영을 해야,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하는 걸 해야, 애초에 각자 잘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뭉쳐야 회사가 굴러가잖아요. 만화로 치면 원피스에서 루피가 고잉 메리오의 전투 단원만 실었어요? 아니죠. 뭐 항해사, 요리사, 의사, 수리기사? 그런 애들 다 씻잖아요. 그래야 배가 굴러가고 이야기가 굴러가죠. 아니면 얼마 전에 유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카지노 혹시 보셨나요? 차무식이라는 주인공이 되게 여러 명한테 동업 제안을 받는데 한 번은 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사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상대방이 너랑 나랑 이라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차무식이 에이 형님하고 나하고 재주가 같아요. 재주가 달라요. 뭘 같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명리학 모르잖아요. 명리학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걸 명리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겁재를 나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글로 배워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혼자서 하든 동업을 하든 내 사주에 저항을 하든 내 사주에 맞는 짝을 찾든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더라도 음양의 비율을 5대5로 맞출수록 성과가 최대한으로 나오는 거고, 음양의 비율이 9대1, 10대0 막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면 성과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사주이키의 송성엽이었고요.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영상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약간 듣기 안 좋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5장 이어서 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